뭔가 운칠기삼처럼 흘러가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애들이 잘 되고 이런 곳에서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속에서 큰 유혹이 찾아오면 어떤 파티에 인맥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갔다가 그런 것에 맞들리면 그때부터 답 안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돈스파이크 기사가 지금 인터넷을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푸근하고 고기 잘 먹는 고깃집 사장님 같은 이미지로 유명한 사람이 이런 경우를 겪으니까 좀 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배우 곽도원님 음주운전 걸렸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뭔가 국민 곰돌이상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이 터지게 되니까 이미지가 정말 다 이미지였구나 하면서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극적인 이슈 영상들보다는 인터뷰 따오고 엔터 사람들 이야기 해주고 분석하고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공격받는 포지션에 있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줄여도 욕먹더라고요. 평론을 해도 욕먹고 분석을 해도 욕먹고 그냥 연예계 관련한 주제로 욕먹는 건 디폴트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하는 마음에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체능 쪽 아니면 연예계 쪽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런 유혹들, 약에 의한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그냥 돈스파이크 고깃집 잘 된 것도 사실 마약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십 정도로 소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체능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냐면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정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한국이 이제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표적인 청정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냥 무늬만 청정국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중국처럼 인정하고 걸리면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청정국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이 없고 그 와중에 유통은 엄청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는 약쟁이가 별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 경우도 적고 이게 딱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연예계 예체능판 진짜 심각하게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뿅. 우선 연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개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상황도 개판인데 여기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게 대놓고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데잖아요. 연예계에서는 당연하게 하고 다니는 연예인들 소문 다 돕니다. 굉장히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쟤네랑 놀려면 해야 된다. 안 하면 모임에 낄 수가 없다. 들고 오기만 하면 모임에 끼워준다. 이런 이야기 도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다 돌고 소문 다 나도 뭐해요? 경찰은 이야기 돈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 공범 하나가 잡혀서 형량을 줄여줄 테니까 다 불어봐라 해서 엮여서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사실상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해외 다녀오는 길에 밀반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돈스파이크가 잡힌 게 1000회분이다. 엄청난 용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000회분이요. 30g입니다. 30g. 여러분 30g이라면 정말 적은 용량이잖아요. 진짜 쥐꼬리만큼이에요. 그 정도가 1000회분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상 해외 다녀올 때 손톱만큼 정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 주머니 같은데 그냥 넣어오면 못 잡습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가방 같은 데에 대량으로 밀반입을 해야 검사해서 잡는 거지. 내 주머니 같은 거에 그냥 현금 넣고 다니듯이 그 정도 그렇게 들고 오면은 코딱지만한 분량인데 모든 사람들 옷을 다 벗겨서 탈탈 털지 않는 이상 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공항 검색대 지나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딱지만한 거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해서 검사하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팔겠다, 공급하겠다 이런 용도가 아니라 해외 다녀오면서 그냥 한국에서 내가 즐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고 오는 건 잡기도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유학파나 해외 교포들 주변에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락날락할 때 들고 오는 애들 은근 있는 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잡히고 나도 문제입니다. 형량이 문제입니다. 다 초범이네, 공급책이 아니네,
혼자만 했네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 나옵니다. 실제로 공급책들마저도 집행유예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2019년인가 곰돌이 인형 속에다가 가득 채워와서 밀반입하던 사람 하나 걸렸는데 집행유예 5년 떴습니다. 곰인형 속에 가득 넣어왔는데 이건 뭐 혼자 하려고 몰래 들고 온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도 집행유예 5년 떴습니다. 감옥 안 간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해외에서 살다가 엄마 보러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액상으로 된 거 당당하게 들고 오다가 걸린 미성년자도 있어요. 그런 애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집행유예 떴습니다. 뭐 약으로 노는 애들이 집행유예 뜬다고 나 다음에 걸리면 진짜 잡혀 들어가 이러면서 안 하나요? 한국 경찰 너무너무 무서워 나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면서 끝나요? 절대 안 끊습니다. 그리고 빵에 들어가게 돼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커뮤니티 만들어서 나오고 나면 더 구하기 쉬운 루트가 오히려 생겨버립니다. 더 싸게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루트를 감옥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뭐 실형을 살아봐야 1년 살고 1년 반 살고 이러고 나오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중국 욕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형량 보면 좀 부러워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중국은 고위층 집안 애들은 걸려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불공평하고 이러지만 그 법적으로 딱 형량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 이거 하나는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쾌락만을 위해서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존재를 한다고 해요. 친한 작곡가 형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에 하나 잡혀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곡을 하다가 너무 작곡이 안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막히고 슬럼프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액상으로 된 거를 그날따라 좀 많이 폈대요. 많이 피다 보니까 블랙아웃이 왔는데 눈 떠보니까 막혔던 부분이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아웃이 왔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 막힌 부분을 뚫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결과물은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더 그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되고 결국에 걸려서 잡혀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막 인맥이 있거나 내가 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 됐다는 거죠.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브로커들 널려 있고 예전에는 구하려고 작정하고 찾아다녔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좀만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내 생활이 바쁘거나 가정을 책임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체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뿅. 자, 연예계의 예체능 왜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엔터 연습생들 좀만 가르쳐 보신 분들이라면 엔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인구 대비 가장 정신병이 많이 걸려있는 곳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장담컨대 엔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5명 중에 1명은 공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공황을 끼고 있는 애들이 5명 중에 1명이에요. 학창시절이나 회사 다니면서 공황 있는 사람들 많이 보기 어렵죠. 학교에 뭐 몇 명 있거나 회사에 몇 명 있거나 그 정도인데 수업에 나가보면 보통 수업 한 팀에 1명은 다 있고 약을 다 먹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있으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 심장을 쥐어짠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땅이 꺼졌다. 이러면서 주저앉는 친구들 정말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생리불순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연습생들 나와서 막 그런 썰 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이 생리불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생리가 오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애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달 그날이 왔어요. 미쳤네 나 이번 달 진짜 많이 먹었나? 왜 오지?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는 거고 못 먹어서 안 오는 건데 오면은 내가 이번 달 많이 먹었구나. 자기관리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경우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건강미, 건강한 게 최고다, 살 좀 쪄도 된다 이러면서 팬들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살찌면 소비 안 해주잖아요. 광고주들이 광고 다 빼버리잖아요. 심지어 살찌면 촬영 현장에서도 무시받아요. 병을 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실력만큼 성공할 수 있는 판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운칠기삼처럼 흘러가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애들이 잘 되고 이런 곳에서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속에서 큰 유혹에
유혹이 찾아오면 어떤 파티에 인맥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갔다가 그런 것에 맞들리면 그때부터 답 안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체능의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클럽 쪽에서 댄스 관련으로 일을 가끔씩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 다 놀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유흥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제가 한창 클럽에 나갈 때는 그래도 약으로 노는 애들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백 있냐, 돈 있냐,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 진짜 쉽게 구하고 애들 진짜 쉽게 접합니다. 예체능이라는 게 극한의 재능과 운을 요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느 정도의 분노와 열등감이 원동력이 돼서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늘 그러지 마라. 롱런하는 게 최고다. 널 갉아먹으면서 예술하는 거 그거 결국 너한테 피해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작 그 재능의 차이, 운의 차이 이런 것들 눈앞에서 겪어보면 화가 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갉아먹어서 예술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혀가며 예술을 합니다. 그러는 친구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30살 먹었을 때 35살 됐을 때 나 성공 안 해 있으면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친구들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그거 떨쳐내기 정말 힘들죠. 예전에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는데 이제는 너무 쉽게 구해지니까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범죄자가 되는 거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환경이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면 학구는 왜 있고 맹모 삼천지교는 왜 나왔습니까? 왜 어릴 때 외국인 학교 보내고 유학 보냅니까? 엄청난 정신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은 환경을 타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청정국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에 왔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